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벌여진 아동 관련 법안은 무려 176건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안,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법안. 왜 아동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잘 처리되지 않고 잠만 자는 걸까요? 지난주 어린이 안전관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태호 엄마 이소연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여의도는 아직 선거 중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선거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통합당은 그야말로 혼란인데요. 이런 가운데 5선 조영 의원이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속내는 뭘까요? 둘이 합쳐서 9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그리고 이재호 전 장관과 함께 속 깊은 정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됐지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10조 원을 지원하겠다 약속했는데요. 미국은 불참 의사를 밝혔네요. 그 이유 주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게임 캐릭터로 변신을 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캐릭터인데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좋아하던 캐릭터,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 있나요? 저는 만화는 캔디죠, 캔디. 영화는 삐삐고. 네.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아이들에게 선물은 하셨나요? 어린이날인데 제가 왜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선물도 막 받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이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세요. 주진우 라이브 포스터를 엽서로 제작했습니다. 친필 사인이 담긴 엽서 받고 싶은 분들 많으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만 가지 뉴스 중에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처럼요.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의 임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출연입니다. 뭐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네, 맨날 듣기만 하다 직접 보게 되니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합니다. 들을 때는 어땠어요? 들을 때 선배가 좀 많이 틀려가지고 네. 저도 좀 자신감을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 서니까 저도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아, 네. 굳이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대답 같습니다. 자, 첫 뉴스로 가볼까요?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갈까요? 네, 5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1만 8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명 늘었습니다. 3명. 네, 모두 해외 유입 사례고요. 지난 2월 18일이죠.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25만 명을 넘어섰고요. 확진자는 364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미국이 121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요즘 러시아에서 이틀 연속 1만 러시아가 명, 무섭죠? 연속 1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나와서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들쭉날쭉한 일본도 있는데요. 긴급 사태를 5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미국 확진자는 하루에 2만 명 이상 늘고 있고요. 오늘 일본의 확진자는 175명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데 또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원지가 발원지가 중국이다 아니다 뭐 증거가 있다 없다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부터였죠. 중국 우한 연구소 기원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보수 언론이나 정치인이 처음 제기했죠. 2015년에 설립된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을 지목한 겁니다. 콕 집어서 그 실험실을 얘기했어요.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미 정보기관들한테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던 이력이 있죠. 네, 그랬죠. 네, 4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가 우한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봤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근데 한 발짝 더 들어갔어요. 네, 3일이었죠. 중국이 덮었다면서 우한연구소 기원설을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합세해서요. ABC 뉴스에 출연해 우한연구소 기원설에 대해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중국에서 펄쩍 뛰었죠. 네, 중국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세계보건기구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이 오늘 화상언론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받지 못했다. 네. WHO의 관점에서 미국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WHO의 설명에 따르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약 1만 5천 개의 완전한 게놈 서열을 확보하고 있는데 본 모든 증거가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발생했다는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연에서 발생했다고요? 네네. 이 공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30여 개국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인데요. 그렇죠. 네, 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세계 주요 30여 개국이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약속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인데요. 총 74억 유로, 한화로 약 9조 9천억 원 정도 있고 그걸 내놓기로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5천만 달러, 600억이 넘는 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예. 이 모금액은 국제 민간 공동기구인 감염병 혁신연합,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 주로 국제보건기구를 통해 진단법,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될 방침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참여하나요? 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그리고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이 주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신 개발을 위해서 뭐든지 쏟아 부어야죠. 힘을 합쳐야죠. 전 세계를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어서 이 투자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사망설 주장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했는데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에서 사망설이 제기되다가 부활한 인사가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많죠.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가원수들은 다 몇 번씩 죽었죠? 네, 저희가 대표적인 경우만 꼽아보겠습니다. 네. 1986년이었죠. 조선일보가 김일성 총 맞아 피살, 네. 열차 타고 총격받았다. 예. 또 군부 중심 심각한 권력투쟁 진행 중. 이렇게 김일성 피격설이 담긴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호해 냈어요. 호해 나와서 세상이 그냥 진짜 뒤집어졌다는 말이 정말 난리였습니다. 난리였는데 기억을 하시나 보네요. 네네. 난리였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김일성 주석이 나왔죠. 네, 멀쩡하게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2011년 12월이죠.
그때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도 죽기 전에 사망설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2004년 11월 25일에 김 위원장이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제1부 부장의 아들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김정일 위원장도 나왔고요. 네. 여기서 앞장서고 있는 게 조선일보 같은데 네, 이번에도 조선일보에서 그렇습니다. 오보가 많죠. 네, 2013년 8월에도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이 음란물을 찍어 총살돼라며 현송을 총살을 보도했고요. 네. 부활했죠. 부활했죠. 한국에 왔어요. 남측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때였죠. 올림픽 때 와서 걸어다니고 그랬죠. 그때도 조선일보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사과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CNN이 2015년 5월에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독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부활했고요. 2019년 5월엔 조선일보가 북한이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등 외무성 실무자들을 총살에 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미국 CNN은 이를 반박한 바 있죠. 아직 김혁철은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는데요. 나타나면 부활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북한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조금 한 소식통에 의하면 하면서 금방금방 보도하고요. 그냥 오보가 돼도 그냥 지나가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그 사망설 때문에 아마 이런 추측성, 근거 없는 보도들, 이런 오보들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왜 이렇게 오보가 많은 건가요? 주고받기 관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식통이죠. 주로 탈북자로 대표되는 북한 소식통을 근거로 국내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럼 그걸 해외 언론이 받고 이걸 다시 국내 언론이 보도하고 거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는 모양새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확대 재생산되죠. 그렇죠.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도 국내 한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됐습니다. 데일리 NK라는 데서 시작했어요. 네, 정부에서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죠. 바로 확인했는데 네, 그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CNN이 받고 그리고 미국 언론들이 이번에는 그 북한 김정은 이상설을 계속 이용했어요.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에서는 특이 동향이 많았어요. 사실 미군이 움직이고 훈련에 나서고 미 정보기관 네.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우리 정보기관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가장 가까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네. 대북 정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 편이 나아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휴민트라고 불리는 인적 정보 라인을 구축해서 대북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은 휴민트보다는 위성, 정찰기를 통해서 정보 수집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런 뉴스가 이제 이런 혼란은 더 일어나질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정보원들은 아무 얘기나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기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언론이 검증 없이 그 근거 없이 보도해서 이런 그 논란과 혼란을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일원님이 이런 지적하셨어요. 조선일보가 능력자죠. 부활시키기. 그렇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조선일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죽었다고 보도했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다금지법 후폭풍이 계속 있습니다. 헌법 소원까지 갔다고요? 네, 타다 운영사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요. 그것에 대한 개정안이죠. 이게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1일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뭘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걸 판정해달라고? 3월에 국회가 개정한 타다금지법에 위헌 소지가 많으니까 이걸 좀 판정해달라는 건데요. VCNC 직원하고 타다 이용자 그리고 타다 드라이버 등이 청구인이고요. 네. 개정법의 핵심이기도 하죠. 34조 2항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 목적을 제한한 점과 이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좀 복잡하기도 한데 네네. 너무 꼬치꼬치 그 제한 내용을 좀 적어놓은 게 조금 불만을 가질만 하긴 하네요. 네, 좀 구체적이죠. 또 네.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점도 적시됐습니다. 네. 그런데 뭐 법에서 타다를 이렇게 금지할 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헌법까지 갔으니까 헌법 소원까지 갔으니 빨리 그 명확한 규정을 좀 내려주셔서 그래서 택시 운전 기사님들도 조금 행복하고 그 다음에 타다 관련자들도 좀 행복한 그런 묘안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느티나무님 네. 이런 지적하셨어요. 시사인 기자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 임지영 그런가요? 기자님, 네, 힘 좀 내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힘 좀 내겠습니다. 네,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왜 안 그러신 분이 왜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저 원래 말은 좀 조용조용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말은 행동은 네. 과격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부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에 대해서 추가 지출을 결정했다고요. 좀 이 그 고용 불안이 가장 큰 그런 직군 아닙니까 여기가? 네,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었는데 그 관련 통계나 기준이 없어서 현장에서 좀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씩씩하게. 네. 정부가 특수고용 형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9,400억 정도 지출 의결한 건데요. 네. 네, 어제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까요? 네, 그게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방과 후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문화센터 강사, 또 스포츠 강사, 보험 설계사, 공연 관계자, 관광 가이드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기준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어려운 코로나가 약한 사람들, 약자들한테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조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구직자들한테 조금 온기가 지원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남, 그 전남 해남 이 아름다운 땅에 요새 지진 소식이 자꾸 들립니다. 네, 55회나 발생했다고 해서 저도 놀랐는데요. 열흘 네. 동안 전남 해남군에서 지진이 55회 발생했습니다. 큰 지진은 아니죠? 네, 지난 3일 밤 10시 7분에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3.1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는데요. 3.1이면 좀 큰데. 네, 그 정도면 리터 규모 3은 정지하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진 않지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왜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할까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에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관측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 소식이 조금 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이 소식은 다시 또 전해 주십시오. 네,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기다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 전 세계 스포츠 팬이 ESPN 미국의 가장 큰 스포츠 채널 ESPN에서 한국 KBO 그 야구를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야구 팬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였죠. 서울, 광주, 대구, 인천, 수원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40일가량 늦게 시작된 거거든요. 1982년 KBO 리그가 시작된 이후 가장 늦은 개막전입니다. 네. 늦게 시작했지만 일단은 단축 없이 144개 경기를 모두 치를 계획이고요. 네. 개막전은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어느 야구장 그 관객석을 이렇게 봤더니 사진을 놨는데 또 무 사진을 네. 놔가지고 무관중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최고미님 한화가 이겼어요. 흐흐흐. 이 시작했네요. 네네. 2시였으니까 지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그런가 봅니다. 네.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랍니다. 한화가. 올해 한화가 잘 될까요? 뭐 좀 약간 회의적이지만. 네. 그리고요. 네, 시구가 있었는데요. 네. 인천 경기에서는 세뱃돈을 모아서 이웃에게 마스크 100개 등을 기부한 노준표 군이 시구를 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한 어린이네. 네, 개막전 시구 주인공이 매년 화제잖아요. 예. 대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이성구 대구시 의사협회 회장에게 시구를 맡겼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무관중으로 진행되죠?
네, 근데 조만간 직접 관람 가능일이 결정됩니다. 다만 현장 관람이 허용되더라도 예전처럼 야구장 안에서 맥주나 치킨 같은 걸 먹는 건 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맥주 먹고 치킨 먹어야죠. 야구장에서. 이걸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화면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7122님 기자님 차분하니 좋은데 왜 자꾸 씩씩하게 하라고 그러냐고. 제가 압박을 네.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제가 같은데. 그래서 첫 마디만 씩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7747님은 진우 씨가 소고기 좀 사줘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밥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전태일 50주기 공동 출판 프로젝트 너는 나다를 통해 나온 어린 책인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2018년 11월에 11개 출판사가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전태일을 응원하는 11권의 책을 한 번에 출간하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전태일이요? 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각 출판사가 한 주제로 출판을 기획한 거죠.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뭐 중국 여성 노동자의 삶, 노동 인권 교육 이런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는데요. 이 가운데 어린이 책도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작은 너의 힘인데요. 작은 너의 힘. 네네. 그게 곤충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을 가꾸는 작은 영웅 곤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생태계 속에서 곤충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나 연대의 힘 이런 걸 짚어보는 책입니다. 네. 인세 1%가 전태일 재단으로 가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구입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지영 기자가 출판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추천 서적은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작은 너의 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스 시사인 임지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만님 치맥 못하게 하면 야구장에 갈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분 있잖아요. 몽지쭈 야마루님이 빨간 날도 하니까 좋네요. 주 라이브. 그렇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생방송, 웬만하면 찾아뵙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저는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성실하게, 네, 묵묵히, 차분하게. 8008님, 저는 29살인데 엄마는 아직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주세요. 31살부터는 어린이 다음 사춘기 소녀니까 옷 선물 해주실 거래요. 기자님께도 어린이날 맞아 엽서 선물 받고 싶어요. 받으셔야죠. 네, 이분 어머님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존경합니다, 어머님. 카르마 극복님, 추억의 만화는 머털도사.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인공이 반드시 꽃미남은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네. 잘 선택하셨어요. 네. 0226님이 라떼는 말이야 계속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어린이날이면 과자 선물 세트가 가장 행복했어요. 합법적으로 군것질 마음껏 하던 날이었죠. 그렇죠. 어린이날 생각하면 좋은 추억 많죠. 8430님 어린이날이에요. 항상 본인이 17살이라고 하는 주 기자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어린이날인데 전 설레기만 하고 있고요. 아직 일하고 지금 뭘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님 중앙학교 1학년이랑 아이랑 아침에 김밥 먹고 마트 가서 꽃 사오고 평온한 하루입니다. 한 번도 뭐 사달라고 떼쓴 적이 없는 착한 아이입니다. 사달라고 안 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네. 김윤주님, 오전에 부모님이랑 수목원 갔는데 가족 단위로 사람들 엄청 왔어요. 저도 3개월 가까이 집이랑 레슨만 하러 다니다 모처럼 나오니까 몸과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마스크 모두 착용하고 안전수칙 지키는 모습 보니 안심되고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미국이 확진자가 2만 명 넘었어요. 러시아는 10,000명이 넘어요. 하루. 우리나라는 3명입니다. 확진자. 네. 그렇지만 아무튼 생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잘 하셔야 됩니다. 손 잘 씻고 그리고 마스크 쓰시고요. 양지성님, 제주도의 도로가 러시아어예요. 너무 막혀요. 네, 제주도에 가신 분들 특별히 좀 사회적 거리두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오늘 지방 방향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의 규경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지나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성남 요금소 부근은 4시 무렵 발생한 화물차 관련 사고로 화물 하이패스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전 토평에서 강일, 하남 분기점에서 광암터널 쪽으로 차들이 정체 서행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중에서 화도까지, 또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쪽으로 9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나들목을 지나면서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서 서해대교까지 17km 구간 정체 구간 지나시는 데만 3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당진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지나시기 더 어려워졌고요. 이후 화성 휴게소 부근과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산림 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가 막 발생했으니까요. 주의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아이들 관련 법안이 국회만 오면 잠을 자요. 아이들이 잠에서 깼는데도 말이죠. 유독 처리가 느립니다. 지난 4월 29일 일명 태호 유찬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처리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법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에 힘쓴 태호 엄마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태호 엄마 이소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낙선을 축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이를, 그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네요. 네. 네. 4월 15일 그 선거일 날 전날. 제가 선거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네. 진통을 시작하고 16일 개표까지 다 지켜본 후에 네. 출산을 했습니다. 네. 건강합니까? 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얼굴이 좋아서 좋습니다. 저도. 달림님도 만삭으로 선거운동할 때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 생각했는데 저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네. 멀리에선 봤는데 안쓰러워가지고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저는 또 나름 이제 그 원동력이 됐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네. 몸은 무거웠지만 네. 그 원동력이 돼서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례대표 번호가 좀 뒷번호여가지고 속상했죠. 네, 그죠?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3번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 11번을 받아서 많이 아쉬웠어요. 아니 그러면 당에 내가 어려운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취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모셔왔는데 뒷번호 주냐 이렇게 하면서 좀 뭐라고 하셨어야지. 아무 말씀도 안 드렸고요. 묵묵히 제 역할 임했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 괜찮으시고요. 네. 선거운동 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힘든 건 없었어요. 제가 힘든 걸 잊고 있었는지 제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게 뚜렷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와서 힘든 걸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뭐 엄마였고 그냥 네. 뭐 그 정치권에 관심은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잖아요. 네. 여의도에 와서 정치권에 와서 좀 이건 다르다 이런 생각 든 게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그 네. 정치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국회를 이제 태호 유찬이법 외에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드나들면서부터 이곳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구나. 네. 나와 공감해 줄 수 없는 곳이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꼈었고요. 예. 또 막상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긴 또 어딘가.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했고 또 제가 정치라는 것이 되게 정치 혐오를 가지고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고 또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왜?
주변에서. 그 주변에서도 왜라는 의문을 남겼었고 모르시는 분들도 저 엄마가 정치를?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를 저도 멀리 했지만 저도 겪어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치라는 것이 한 일부분이더라. 그래서 네. 정치를 하게 되었다. 결심하게 됐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진짜 정치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죠. 네, 네. 그래서 나의 아이는 좀 희생됐지만 다른 아이들한테는 좀 더 안전한 세상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정치권에 왔고. 네. 근데 왔을 때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거 말고 정치인들한테 국회에 와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정치인들이 안 만나주고 또 거기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 모습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가슴 아파하셨고 왜 거기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냐 뭐 네, 이렇게 네. 봐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누군가 얘기해 줬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거쳐왔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 그래요? 네. 1년 전 이소연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일을 하는 엄마였죠? 네, 아이 하나 키우면서 저는 비행을 해서 워킹맘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네. 그런데 네. 태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지난해 5월이었군요. 5월이었는데 인천 송도에서 축구 클럽 차량 사고로 안타깝게 아이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네. 네. 이 얘기 하지 말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떤 걸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었어요. 네. 뭐 경찰이나 구급대원들한테 들은 얘기들도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게 납득이 가질 않았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단순한 교통사고일까? 노란 셔틀 버스에 어린이 보호 차량이 네. 어떻게 그냥 교통사고로만 치부가 돼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경찰에서. 넘어갔죠 거의. 네, 그래서 그냥 사망사고, 아이 둘이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라고 이렇게 종결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유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없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다라는 것이었고 왜 나만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었는데 네. 주변에 보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노란색 도색을 하고 어린이 보호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아이를 보낸 학원이라는 곳에서 그 체육시설에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이유는 물론 운전자의 잘못이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 의무가 없었고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았던 운전자였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네. 네.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는 그래. 너무 이거 놀라운 일이다. 네. 너무 우리 사회가 그런 안전망에 대한 생각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놀랐어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네네. 당연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났던 사고 같아요. 뭐 태호 어머니와 여러분들이 힘써주신 덕에 이제 아이들이 타는 차는 조금 안전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예. 8672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화이팅. 예, 특별히 우리 태호 엄마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3330님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루머 퍼뜨리는 세력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돈 몇 푼에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도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 의식이라 부끄럽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태호 어머님 때문에 인스타 아이디도 만들었는데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상처받죠? 상처
처음에는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꽤나 저도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상처라기보다 악플을 주시는 분들이 다시는 그러지 않게끔 네. 저도 사실 어제 그저께도 조금 심한 수준의 네.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네. 그냥 잘 모르고 나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그거를 캡처를 해서 제가 사실 공개를 했어요. 예.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시청자들은 잘 모르고요.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지난주였죠.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태호 유찬이법이 통과했습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물어보는데 이 태호 유찬이법 그리고 해인이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먼저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는 법이고요. 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체육시설들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특히 또 저희 태호 같은 경우도 입학을 하면 축구클럽에 보내줘라고 약속을 했고 저도 그 약속을 지켰었어요. 네.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축구반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지 불과 2달이 채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축구클럽 등이 체육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에 포함돼 있더라. 그래서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다는 거고요. 예. 체육시설을 교수법으로 지정하고 또 공공시설 등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또 교습서,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18곳을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있어서 그 안전관리 감독하게끔 강화한 법이 되겠습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보호자 동승과 운전자 교육 강화, 그다음에 안전띠 착용 기록 제출 등 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해인이법은 재정법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 주체나 그런 종사자들이 응급 조치에 의무화한 법인데요. 너무 당연한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지켜질 수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지금에 와서라도 이런 법들이 통과돼서 앞으로 6개월 뒤면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됐다는 것에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나 당연한 법인데 이제서야 만들어지고 이제서야 통과되네요. 네. 어린이 생명안전법이 국회 통과할 때 많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국회 복도에서 앉아 있었던 일, 네. 그리고 이 여의도에서 기다리던 일도 생각날 거고 어떠셨어요? 만감이 교차했어요. 밤에 4월 29일 밤 12시가 다 돼서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내 아이는 이미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또 태어난 지 한 20여일 된 내 아이와 또 모든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사고 이후에 청원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 그리고 또 학생들도 많았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았고 또 이제 장애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저도 되게 감동을 오히려 더 역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춘희님이 새로 태어난 아가에게 축복의 기도를.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홍감표님이 꽃 같은 아이들 이름으로 법이 하나씩 생기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씩 바뀌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6939님 어린이날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우리 정치하는 태호 엄마 그래 이제 정치가 중요해. 거기까지는 알았어. 법안이 중요해.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출마를 해보라고 정치를 해보라고 제안이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뒤에서. 네. 그래서 태호 엄마 어떠냐고 저한테도 처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너무 훌륭한 생각인데 그 엄마가 어떻게 생각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삶의 방향으로 바꿀지는 잘 몰라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황당했어요.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태우유찬이법이 그때 통과가 안 된 상태였고 네.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네. 태우 아빠랑 저를. 그래서 불러주셨을 때 태우유찬이법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처음에 민주당 이제 그 분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제가 왜요? 이게 제 첫 마디였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같이 엄마로서 영입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정치가 국민들하고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민주당에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를 설득시킨 분이 잘하신 것 같아요. 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이제 복도에서 기다리고 해주세요, 울고 이렇게 그걸 하지 말고 들어와서. 직접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제가 이거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했는데 네. 근데 당선 멀리에다 이렇게 줘가지고 네. 낙선했어. 네, 어렵게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미울 거 아니야 이제. 아유,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여태까지 달려온 여기까지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든 시간을 되게 밝게 희망적으로 버틸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점, 민주당에서 이제 나중에는 더불어 시민당이 됐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호 엄마 이소연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돌아가서 승무원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정치인으로 그 첫발을 내딛었듯이 네. 이쪽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나요? 지금은 이제 육아휴직 상태예요. 아직은? 예, 네. 아직은 이제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상태긴 한데, 향후 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한 이상 저도 제 뜻을 이루고자 앞으로 이 길로 쭉 가고자 합니다. 네. 네. 정치하는 엄마, 우리 태호 엄마 이소연의 앞날이 정말 기대되고, 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럴 거예요. 9707님, 태호 유찬이 어머니에게 우리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젊은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들여다봅니다. 주주클럽, 요즘 뭐하니? 주주클럽 화요일 대장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청년 정치인 오창석이 보는 정치 이야기, 오늘 요즘 뭐하니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이 새로운 코너예요. 네. 우리가 오래 봤지만 네. 코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 그래요? 네. 들었던 분들이 네.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재미있게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더 다른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래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황이 궁금한 정치인들 많습니다. 네. 예. 총선 끝나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잠잠하신 분들, 그분들 뭐 하시나요 요즘? 네, 일단 정당별로 거물급 인사, 당 대표급 인사들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황교안 전 대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 3일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뭐 하고 지내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통화를 했어요. 네, 일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해야 된다. 어떤 네, 일이요? 중요한 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남긴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에 꾸려지고 그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비대위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니까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기회가 올까요? 근데 이제 사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최소한 몇 개월은 잠행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그 자맹하는 정치인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후보, 전 네. 시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전히 자맹이라서 그런지 아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충격이 나경원 좀 후보 클 같은 거예요. 경우는 이제 고소고발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돼서 기사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정치적 활동으로는 아직까지 기사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 네. 곧 나오겠네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하고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짚히고 있어요. 네. 민경욱 의원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지금 전국에 있는 선거함을 사수해야 된다. 선거함을요? 네, 선감 사수해서 이 부정투표 흔적이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관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네. 때가 가로세로-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이제 그 선감을 사수하기 위해서 24억을 모금해야 된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같은 것을 각 은행별로 그리고 계좌를 공개했습니까? 예, 각 은행별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페이팔이라든지 미국 시티뱅크라든지 캐나다에 있는 또 신한뱅크라든지 이렇게 이제 은행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공탁금을 걸고 이 공탁금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돌려드리겠다. 요 정도에까지 멘트가 공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아무튼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돈이 많이 든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모금 운동도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민경욱 의원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다고 합니까?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사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면 빠르게 승복하고 다시 자신의 지역구를 다지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무엇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계좌 열었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네. 민생당 선거를 이끌었던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사실은 이제 총선이 끝난 하루 뒤에 모든 게 저의 불찰이다라고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후에 이제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천 김병상 필리포 몬시뇰 장례미사에 참석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정인데요. 네. 그 이후의 행보는 사실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민생당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내부 정비 및 활로 모색에 나서겠다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다만 바른미래단계, 민주평화단계, 대한신단계가 나눠져 있어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어떤 비대위를 꾸릴지는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민생당에는 의원님도 한 분도 없잖아요. 예, 한 명도 없어서 시대전환에 조정훈 당선인에게 접촉을 해서 원내 정당이 되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김병상 문신열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저를 되게 예뻐하신 분인데, 네. 아휴, 편히 잘 가셨기를. 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다른 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요? 네, 국민의당 이분은 안철수 좀 후보. 움직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혁신위를 꾸려서 본인 스스로 이제 혁신위원장이 됐는데요. 아, 본인이? 네. 5월 4일에 국민의당 혁신준비 제1차 전체 회의 및 총선 평가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총선은 뭐 진보 대 보수 1대1 대결은 이제 안 된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고 여당이 이긴 게 아니라 야당이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등에 대해서 범야권에 대해서 합동 총선 평가회를 하자. 이런 공개적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한테 뭘 던지긴 던졌네요.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에게 에서는요? 던진 상태인데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반응이 없습니까? 예, 사실 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받을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요?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일환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화두를 던졌습니까? 예, 이 해외에도 그레타 툰베리가 예. 기후위기가 더 이상 네.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향해서 얘기를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체적인 어떤 정책 내용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네. 그 기후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는 그린 뉴딜 이게 정의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먼저 던져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정의당도 사실은 이제 재조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심상정 대표 말고 다른 대표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굳이 따지면 5명의 비례대표 당선인 중에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은 그래도 진보 계열에서 첫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 활동이나 행정 활동이 있어서 예. 혹시 배진교 당선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 정치 경험이나 연륜이 조금 네, 네. 배진교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주주클럽 요즘 뭐하니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